전형적으로 나오는 어떤 논박 포인트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어널러지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오션뷰에서 해석됐던 것이 반드시 호프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false cause라고 하는 걸 보시면 제가 좀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사업이 열렸고 세수도 확충됐고 이것이 별개의 사건으로 사실 일어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이 이루어졌는지 과연 그것이 적절한 인과성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임 시프트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글을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처음에 논점을 잡고 그 다음에 논박 포인트 3개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논지를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그 논박 포인트 잡는 것이 뭐 아주 이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실제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까 라이팅 몇 점 만점이라고 그랬었죠? 6.0 거기서 보편적으로는 다 4.0 이상에서 6.0 사이를 보통 목표로 하고 그 정도 점수를 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일단은 점수를 고득점을 받으시는 방법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라는 그런 단순한 찬반의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내가 부분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이런 식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런 근거로 나는 반대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기본 용어 정리. 요거는 고득점이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3번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을 너무 예전에 놨어. 계산 말고는 못하겠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빈출되는 개념. 그죠? 그거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 문제풀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풀이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사실 한 달 안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가능하다. 이 점수가 아까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150점 이상 요 목표 정도를 타겟으로 하신다면은 사실은 요 1단계 자 요거는 해주셔야 돼요. 1단계는 뭐냐면 단어 암기. 근데 단어 암기에 약간의 양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고득점을 원한다면은 뭐 단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어 때문에 틀리지 않으시려면 고득점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검언어에 나오는 한 3,000개 이상의 단어를 정말로 다 꼼꼼히 외워주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50점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나오는 최빈출 단어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로도 한 150점 이상은 리딩이 조금만 받쳐주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단계는 사실은 단어 암기를 하시는 것이고 근데 단어 암기와 문제풀이의 어떤 전략 학습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개는 사실 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장치일 때는 어떤 식의 논리 전개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약간 드릴처럼 연습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단계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전략을 배워야 되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간 단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의 셋과 비슷한 환경 그거를 세팅을 안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3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크게 논리는 순접이라고 하는 방향이죠. 같은 방향과 역접, 반대 방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논리를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는 순접은 아니고 역접 구조예요. 문제 하나 연습이.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여기 역접 장치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자, 여기 모르는 거 한번 중간에 센스에 보시면은 요거. 자, 요거 무슨 뜻이죠? Not withstanding? 우리 공부하신 분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르시면 암기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교 구문에서 여기 rather than B는 거의 다 아시는 거죠? B보다 A. 그럼 논리 나왔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A, B는 반대 관계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 B. 이것도 not A but rather B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거 암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에 대한 연습. 이것도 똑같은 연습이에요. 우리가 리딩은 이제까지 계속 해왔지만 사실 GRE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를 했지만 GRE 구조는 되게 다이코토미 구조가 많다. 이분법 구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저자가 글을 전개할 때 나는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글을 쓸 때 내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반대야 이런 그러니까 반대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글의 레토릭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해라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저자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지문은 읽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본문의 내용을 많이 섞어 놓는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사실은 그 리딩의 속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조금 단기간으로 연습하기에는 확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을 하셔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10문제잖아요. 그죠? 10문제인데 내가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2-3개를 맞춰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6개, 7개로 느는 시험은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2-3개를 맞췄으면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3-4개가 되고 그 다음에 4-5개가 되고 5-6개가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상승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점수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까 어떤 거다? S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휘는 일단은 이제 그 거만어라는 이게 제목이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세요? 거의 만점 어휘지, 맞죠? 예. 자, 그래서 거의 만점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단어, 이 책은 특징은 뭐냐면 기출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GRE 공부에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출 단어를 가지고 만든 책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점이고, 그리고 시험에서 나온 뜻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서 좋아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험에서 나오는 뜻의 구체적인 특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튼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어체를 좋아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글을 그러니까 리터럴한 미닝보다는 텍스트 안에서 이게 읽혀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컨 미닝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적인 뜻 좋아하고요. 밀물, 썰물이란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어가 이렇게 확 들어와요. 왜냐면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쫙 빠져나가고 이제 이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늘고 그러다가 조금 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조금 지난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여러분이 이겨내신다면 충분히 목표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되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